이걸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을 동반하며 쉽게 치료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소아마취통증학과 원장 성현걸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 질환이며 신경이 손상되고 나서 피부로 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치료 목표를 피부를 원상복구시킨다는 목적보다는 신경을 치료한다는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신경통은 오래도록 치료하지 않으면 단백 변성이 생겨 신경병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피부는 좋아졌지만 통증이 시작되는 것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을 동반하며 쉽게 치료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를 100명 중 한 5, 60명 정도는 한 달 내에 좋아지고 나머지 40명 중 한 30명은 2달 내, 100명 중 총 10명 정도는 만성으로 가는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본인이 만성으로 갈지 안 갈지 5가지를 위험 요인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여성분은 남성분보다 좀 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흔합니다. 둘째, 나이가 젊은 환자분들보다는 5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이 만성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미 혈관 신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신경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된다면 만성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넷째, 통증 정도. 대상포진 초기에는 통증이 극심했던 그런 분들이 만성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피부 병변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부 병변이 넓고 심하게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항바이러스의 복용입니다. 대상포진 발현 후 72시간 내, 즉 3일 내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생각보다 약값도 비싸기도 하고 생각보다 여러 번 먹어야 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3번이나 5번까지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1번 먹는 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다 보니 일주일을 꾸준히 잘 먹어도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더 먹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추가로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경찬원술입니다. 신경주사라고 많이 불리며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일부 첨가되어 있는 그 주사 맞습니다. 항바이러스 연고를 꾸준히 바른다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거나 신경통 약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입증된다는 건 결국 신경주사입니다. 신경주사도 빨리 맞으면 더 좋고 1회차보다는 여러 번 맞았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항바이러스를 일주일간 복용했는데도 통증 정도가 큰 차도가 없어서 효과는 있지만 통증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원칙은 바이러스가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 뿌리 부위에 신경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신경 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경 가지가 아닌 척추와 가까운 신경 뿌리에 위치하며 이는 디스크 또는 협착이 있을 때 치료하는 부위와 일치합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슴 부위, 즉 흉추 부위에 잘 발생하는데 흉추 부위 신경주사가 다른 부위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철갑을 두른 듯 신경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수련된 마취통증학과 의사라면 그래도 약을 잘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면 일단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질환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갉아먹어서 신경 손상이 된 거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환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목적은 갑자기 좋아지는 건 불가능하며 본인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며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좀 낫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설명드립니다. 또한 약물 복용도 중요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필요하면 복용할 수 있지만 신경통 약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써야 합니다. 정신과 약에 해당되는 부분도 살짝 첨가하여 쓰는 것도 방법이며 물론 진통제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신경주사입니다. 신경주사를 위해 저희는 꼭 위치를 파악합니다. 병반 부위에 찔러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뿌리가 되는 신경을 찾기 위해 피부 형변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노출을 필요할 수 있으며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치료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 또한 주구장창 할 수 없고 1, 2주 간격으로 두세 차례 정도 시행하게 되며 여기에 효과 있는데 좀 더 오래가는 치료, 적극적인 치료를 추가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고주파 치료를 설명드립니다. 신경 뿌리에 주사 바늘을 거치한 후 미열을 가하여 신경을 약간 기절시킨다는 약간 변형을 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병원에서 주로 장비가 없어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저는 대학병원에 고주파 치료를 의뢰드리는 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진료실에서 못다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울성 마취통증학과 원장 송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